혹시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에게 공부 좀 해라, 숙제는 했니? 한마디 하셨다가 아이의 표정 보셨죠? 분명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우리 아이는 그 한마디에 왜 이렇게 반응하고 화를 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의 뇌가, 그리고 누구나 거치는 그 10대라는 그 심리적 요인이 설계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작동의 원리를 아는 순간 저는 반드시 오늘 저녁 우리 아이와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네, 저는 빗솔학원 원장이고요. 저는 지난 20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수백 명의 학생과 학원과 과외로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아이는 변하고 어떤 아이는 다쳐버리니까, 이건 그 아이의 지능의 문제구나, 이 아이의 성격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언하고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대학교에 데이비드 에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기부여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고요. 이분의 학자 연구를 접하고 나서 저도 저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학원에서 직접 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우리 애는 진짜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듣자마자 화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공부하라고 하면 더 안 해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 정말 아이와 사귀기가 멀어질까 무서워요. 이런 등등의 갈등들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잘 모른 채로 어른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건요,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는 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뇌과학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춘기 자녀의 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잔소리가 과학적으로 절대 통할 수가 없는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지 진짜로 우리 아이가 움직이는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한 문장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중요한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어른의 뇌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요, 남자든 여자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뭘 한다고 알고 계세요? 키도 크고 또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진짜 역할은 바로 따로 있어요. 뇌를 지위와 존중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드는 일. 여기서 지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지위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레아 서머빌이라는 어떤 신경과학자가 한 실험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경과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MRI 기계 안에 눕혀놨어요. 아시다시피 MRI 안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인터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옆방에서 너랑 같은 또래 아이가 너를 보고 있다. 그것뿐이었어요. 실제로 부끄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뇌에서는 당혹감, 그 당혹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본다는 거, 그 한마디로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은 누가 좀 봐도 그러려니 합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한마디를 해도 웃겨 넘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같은 자극이 어른보다 몇 배 강하게 뇌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이 무시하듯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게 어른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잔소리는 왜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말 결정적인 실험을 했어요. 어머니의 평범한 잔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어떤 잔소리냐면, 너는 너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 신발 좀 치우라고 하면 화를 내고, 방을 더럽다고 하면 화를 내고, 이런 거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이 녹음을 10대 딸이 뇌 스캐너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딸의 뇌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분노 영역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두 번째, 행동 계획을 세우는 전전두엽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잔소리를 듣는 동안 우리 아이는 그러면 엄마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엄마 말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생각을 할 능력 자체를 아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행동하는 뇌의 그 부분이 마치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사회적 인지 영역도 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해도요, 그 진심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해라, 방 좀 치워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도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반대예요.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아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5번인지 10번인지. 그런데도 아이가 안 바뀌었다면 그건 아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잔소리라는 방식 자체가 뇌에 과학적으로 통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과외할 때부터요, 학부모님께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정말 신신당부드렸거든요. 지금은 학원을 하면서 학원에 아예 새겨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 잔소리에 진심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제발 잔소리를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자, 에거 박사는 이걸 존중 격차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의 호르몬은 그들을 빨리 어른 대접받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리고 부모는 정반대로 갑니다.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이 통제하게 되고 더 많이 간섭을 하죠. 이 격차가 거의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청소년 환자의 약 절반이 처방받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장 이식을 받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아이들조차 면역체계의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 이식을 받는 신장이 망가져서 다시 투석을 해야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부모가 자기 신장을 떼어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먹어요. 자, 왜 안 먹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자,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아니겠죠. 그 아이들은 내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통제받는 그 느낌 자체에 저항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 한마디 뒤에 이렇게 깊은 심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목숨까지 걸 정도로 강력한 자율성에 대한 갈망, 이게 청소년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부모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빗솔학원에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효과를 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질문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자, 숙제부터 먼저 해 대신에, 자,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요,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율성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꺼져버린 전전두엽이 다시 켜져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몰라 라고 답하겠죠. 괜찮습니다. 며칠만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아이 앞에서 오늘 수학 2챕터만 끝낼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는 거예요. 대신 믿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에거 박사 팀이 실험 중에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학생이 쓴 에세이에 선생님 빨간 펜으로 빡빡하게 수정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어요.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견을 적는 이유는 너에게 높은 기준이 있고 네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 한 문장이요, 이 한 문장이 붙은 에세이를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에세이를 다시 고쳐서 제출한 비율이 2배나 높았습니다. 똑같은 비판인데 한 문장을 덧붙였을 뿐인데 2배예요. 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한마디를 하실 때 이게 뭐야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어른 대접을 해주세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단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네가 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청소년들은 듣고 싶어해요. 우리가 아이를 통제하려 할수록 멀어지고요, 자율성을 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학부모님 중에 그러면 그냥 다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 받아주라는 말인지 응석바지로 피우라는 말인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빗솔학원의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습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지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너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요, 거기에 따뜻한 지원을 해요. 이 2가지는요,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립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기준만 높여놓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안 되라며 포기합니다. 따뜻한 지원만 하고요. 기준이 없으면 아이의 성장은 멈춥니다. 진짜 멘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절대 타협 없이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 자녀의 뇌는 호르몬에 의해서 지위와 존중에 극도로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가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는 한마디보다 몇 배 무겁게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잔소리는 뇌과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 아이의 뇌에서는 변화의 계획을 세우는 영역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더 많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안 변합니다. 세 번째는 통하는 한 문장은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숙제해라 말하는 대신에 말하고 싶은 그 순간 그 말을 한번 삼키고요. 오늘 너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남은 시간을 쓸 계획인지를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